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교재 43쪽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은 뭐지? 고구려 사람들은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지? 첫 번째 질문이야. 벽화가 뭘까요? 요즘에도 벽화가 그려진 게 있지? 벽화 본 적 있니? 어떤 그림이 그려졌니? 두 번째 발문이야. 고구려는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요? 고구려에서도 벽화를 그렸대. 그런데 무덤에다 그렸대.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벽화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벽화 본 거 기억해봐. 요즘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니? 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고구려에선 무덤 벽화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자, 44쪽 본문 보자. 본문 질문이야. 아주 옛날에는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들과 자신이 부리던 사람들이 같이 묻었지. 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무엇을 깨달았어? 살아있을 때 쓰던 것들이 죽은 후에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래서 사용하던 물건 대신 작게 만든 모형을 넣거나 무덤벽에 그림을 그렸어. 이런 거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 자, 고구려는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림 보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거지.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강개토대왕의 무덤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무덤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 돌무지 무덤이 뭐야? 돌을 무더기로 쌓은 무덤이지? 자, 그러다가 오른쪽 무덤처럼 발전했어. 이런 무덤을 뭐라고 할까? 돌로 방을 만들어서 돌방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 대부분의 무덤을 돌로 만들었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지형에 산이 많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 산에 돌도 아주 많았겠지. 그러니 돌을 구하기가 쉬웠을까? 그래.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만든 건데 무덤뿐 아니라 많은 문화재들도 만들었어. 돌탑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 오른쪽 그림에 방이 보이지? 천정은 어떻게 생겼니? 점점 작아지지? 근데 천정에도 그림을 그렸네? 벽에도 그림을 그리고 천정에도 그림을 그렸어. 이 모두를 다 벽화라고 해. 무덤 안에 벽화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 45쪽 첫 번째 그림 보자. 무덤 안에 벽화를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첫 번째 그림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 보자. 첫 번째 벽화는 천정에 그려진 그림이야. 왼쪽은 누굴까? 달신이야. 머리에 달을 이고 있지? 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었지? 달 안에 방아를 찢는 옥토끼가 살고 있었다고 믿었지? 오른쪽은 누굴까? 해신이야. 머리에 해를 이고 있지? 해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었지? 해 안에는 세발까마귀가 살고 있다고 믿었지? 고구려에서는 왜 해와 달신을 중요하게 모셨지?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와 달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벽화에도 해와 달의 신을 그려넣은 거지. 해의 신과 달의 신 그림이 그려진 무덤은 오호분 사호묘입니다. 학생들한테는 무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알려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벽화 보자. 천정에 장식이 있네? 마치 커튼처럼 보이는 장식이 있어. 누구의 집일 것 같아? 왕족이나 귀족의 집 같지? 몇 사람이 있니?
세 사람이지. 근데 크기가 다 달라. 왜 그럴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린 거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렸네? 작게 그려진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걸 보면은 신분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요즘 식사 모습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거 같니? 요즘은 한 상에 둘러앉혀서 먹지. 근데 여기는 어떠니? 밥상을 따로 받고 있네? 오, 자 그러면은 이 벽화를 통해서 신분차별이 심했다. 상에서 먹었는데 따로따로 먹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이 그림은 무용총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자. 어디서 이런 말 봤어? 앞에서 봤었지? 이런 무사도 봤었지? 온몸에 갑옷을 입은 말과 무사. 자, 이 무사는 긴 칼을 들고 있지. 이 무사를 개마무사라고 해. 자, 말하자면은 중무장한 무사라는 거야. 당시 이런 갑옷이 흔했을까? 아니지. 그런데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구려의 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 개마무사가 포로의 목을 확 베는 그림이야. 근데 잘 보이지 않지? 개마무사가 신은 신발 볼 수 있니? 이 신발은 바닥에 새못을 박았어. 이렇게 새못을 박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고구려는 산이 많고 겨울에는 아주 추웠을 거야, 북쪽이라. 그래서 얼음이 많았는데 그런 곳에서 새못을 박은 신발을 신으면 어땠을까? 다니기 훨씬 좋았겠지. 또 하나, 말을 막 타고 가다가 적이 나타나. 이 신발로 빵 차봐 어땠을까? 적이 맞고 금방 죽을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개마무사는 온몸에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했어. 자,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전쟁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리고 잘 싸웠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타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도 넓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전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북방에 있었죠. 그래서 일찍부터 유목민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유목민들은 주로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유목민하고 교류하면서 기마술을 익혔겠죠. 그래서 4세기 중반부터는요, 말도 무기로 활용했어요. 자, 말도 중무장시키고 무사도 중무장시켜서 이런 중무장한 말과 병사를 중장기병이라고 해요. 자, 중장기병은 중국 대륙에서 2세기 후반에 나타났다가 4세기 들어와서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배워온 거죠. 중장기병을 우리나라에서는 개마무사 이렇게 부르죠. 자, 개마무사가 딱 말을 타고 어때요? 긴 창을 들고 막 돌진하면 탱크가 돌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 적이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예, 그 모습이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벽화는 지안 12호 무덤에 그려진 벽화예요. 자, 학생 버전입니다. 46쪽 보자. 본문 질문이야. 고구려 벽화들은 벽화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다르지. 처음에는 무엇을 그렸어?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렸지. 왜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렸을까? 지금처럼 다음 세상 가서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지. 자, 그 다음에 소수리망 때 불교를 많이 믿게 되면서 벽화에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어? 연꽃을 많이 그렸다고 했죠. 왜? 연꽃은 극락정토라는 불교의 낙원에 많이 피는 꽃이야. 자, 그럼 어때? 연꽃을 그리면서 극락정토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겠지. 그러다가 도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사신도를 많이 그렸다 그랬지. 자, 도교는 이렇게 사신처럼 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앞에서 도교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었지. 자, 사신도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사신을 그렸어. 왜 이 사신을 그렸을까? 이 사신이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이라 믿었기 때문이야. 자, 그림 보자. 사신에는 어떤 동물이 있어? 북쪽을 지키는 사신은 누구야? 현무지. 남쪽을 지키는 사신은 누구야? 주작이지. 동쪽을 지키는 사신은 누구야? 청룡이지. 서쪽을 지키는 사신은 누구야? 백호지. 이 사신은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니? 아니지. 어떻게 만들어진 동물이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동물이지? 왜 사신을 벽화에다 그려놓은 거야? 사신을 그리면 사악하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후손도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무덤에 벽화를 그릴 때 어떤 그리는지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볼까?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렸지. 두 번째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연꽃을 많이 그렸어. 세 번째, 도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신도를 많이 그렸지? 이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은 무덤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이처럼 학생들한테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생각을 확장시켜 줄 수가 있겠죠. 47쪽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에서 첫 번째 그림은 안악 3호분에 그려진 벽화고요. 두 번째 그림은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각저총의 벽화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무용총의 벽화입니다. 자, 학생들한테는요, 앞에서 배운 대로 벽화를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추측해 보도록 유도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은요, 이 벽화로 한 편의 글이 써지도록 하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요, 질문을 잘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학생 버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벽화 볼까? 여기 큰 사람은 누군 것 같아? 오, 왕인 것 같지? 그럼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은 신하 같지? 저, 어떤 모습을 하는 걸까? 신하가 왕한테 보고하는 모습이지. 무슨 보고를 할까? 왕비의 생일인가 봐. 그래서 왕비하고 왕하고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대. 그래서 신하가 왕비님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래. 두 번째 그림 보자. 왕비는 외출하려고 어떤 모습을 했니? 예쁜 저고를 입고 주름치마를 입었네? 고구려 사람들은 주름치마를 입었었나 봐. 뒤에 작은 사람은 하인이겠지. 자, 뭘 들고 있어? 요즘같이 양산을 들고 있네? 그때도 햇볕이 싫었었나 봐.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왕하고 왕비하고 둘이서 외출을 해서 어디를 간 것 같아? 씨름 경기를 보러 간 거네. 자, 씨름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왕이 무엇을 선물한다고 했을까? 왕이 호랑이 가지고 선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대. 자, 왕한테 호랑이 가지고 선물 받으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일까? 그래서 으쌰으쌰 열심히 씨름 경기를 하고 있네. 이제 경기가 끝났대. 그래서 씨름 경기에서 이긴 사람을 축하할 겸 왕비의 생일도 축하할 겸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니? 무용단이 나와서 물방울 무늬 옷을 입고 무용을 하고 있네. 왕과 왕비는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아주 좋았대. 그래서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질문을 주시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정리해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벽화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벽화는 주작과 현무, 청룡과 백호, 그리고 수렵도 이 세 가지예요. 이 벽화를 만든 후에 밑부분에 글을 쓸 건데요. 사신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학생들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렵도는 본문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 수렵도를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가 학생 버전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무용총에서 나온 수렵도야. 여기 수렵도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산이 사슴보다 작고 호랑이가 사슴보다 작기도 했네. 산을 왜 이렇게 작게 그렸을까? 어떤 친구들은 고구려가 산이 많은 나라라 산이 별로 크게 안 보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리고 산보다 호랑이랑 사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크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래, 너네는 어떤 것 같아? 여기 아저씨가 몸을 휙 돌리고 활을 쏘고 있지. 이렇게 활을 쏘는 게 쉬운 일일까? 굉장히 힘든 자세요.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무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발을 봐봐. 자전거 페달처럼 발에 무엇인가 걸고 있지. 이걸 등자라고 하는데 등자를 발에 걸고 있기 때문에 몸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이때 등자가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겠네? 그래. 여기 그리고 화살을 봐. 선생님이 비교해볼게. 자, 색칠을 하기 전에 화살은 뾰족하지. 자, 이번에는 색칠한 부분에 화살이야. 오? 백합꽃처럼 생겼지. 왜 그럴까? 끝이 갈라져 있어. 색칠하기 전에 화살처럼 뾰족해 화살에 찔려 죽는데 이런 화살에 찔려 죽을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화살일까? 이 화살은 명절이라는 거야. 명적은 발사되면서 콱 하고 큰 소리가 난대. 자,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니까 표적이 된 짐승이 어때?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대. 그럴 때 명적이 가서 탁 때리면 어때? 죽지 않고 기절을 한대. 그러면은 죽은 동물보다 산 동물을 잡아서 먹으니까 더 싱싱하겠지. 기를 수도 있었겠지? 자, 하지만 색칠하기 전에는 어때? 명적이 안 그려져 있지. 왜냐하면은 명적은 화살 끝에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장착을 해서 썼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 화살에도 명적을 그려주면 되겠지? 자, 명적은 5개의 철조각을 이어서 만든 거래. 만들기가 아주 어려웠겠지? 그만큼 고구려의 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리고 몸을 획 돌려서 화살을 쏘는 걸 보면은 무의 실력도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그릴 정도면 사냥을 아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어. 이제 벽화를 색칠한 다음에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다 만든 다음에 유물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자, 벽화를 들고 물어봐 주세요. 이게 뭐지? 벽화지. 벽화를 어디다 그렸니? 그래, 무덤 안에 그렸어. 벽화를 무덤 안에 그린 이유는 뭐니? 첫 번째,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음 세상에도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그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가 들어오면서는 연꽃 무늬를 그려서 극락정토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그렸다고 했지. 자, 세 번째, 도구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신도를 많이 그렸어. 사신한테 무덤 안에 나쁜 기운도 막아주고 후손이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했지. 자, 수렵도에서 몸을 휙 틀어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사냥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발에 건 게 뭐라고? 등자라고 했지. 이걸 보고 등자가 이때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어. 또 명적을 쏘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냥감이 놀라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지. 그리고 5개의 철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을 보면은 그만큼 고구려의 철기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자, 이번에는 북현무, 남주작, 자청료, 우백호. 이 사신들은 언제 그려진 거니? 도교가
들어온 다음에 그려진 거지. 사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동물이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동물이지. 사시는 어디를 지켜준다고 했어? 동서남북 네 방해를 지켜준다고 했지. 사신을 무덤에 그려놓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무덤도 보호해주고 후손들도 잘 살게 해준다고 했지.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배운 것을 정리시켜 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 벽화의 의미와 고구려 벽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